오늘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변론 첫 기일입니다. 대통령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출석 사유로 이제 불법적인 영장 집행과 출두 시 신변 안전 우려가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당초 수사는 몰라도 이제 헌재 재판에는 직접 출석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 입장이 또 바뀌었는데 어쨌든 한 4번의 지금 또 예정된 심리가 남아서 출두할 거라고 또 예측되는데 그러면 정 의원님께서는 언제쯤 한번 출두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대통령이 지금 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거짓말, 허위 사실 유포예요. 네. 지금 야당 대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판단이라든지 인식이 굉장히 준엄한데 정치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자기가 스스로 변론하겠다고 그랬으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신변 안전 우려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대통령의 지금 머리를 좌우하는 쟁점은 아마 그 헌재의 심리 이전에 체포영장 집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본인이 그러면은 잦은 출두를 선언하고 언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자존심은 네. 좀 세워주는 일 아니냐 대통령으로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몇 번 남았으니까 그중에 한 번은 갈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대통령의 심리 상태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네. 누구도 뭐 그 장담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일련의 상황이 누적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대통령 측은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 재판관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정 재판관의 남편 역시 법조인인데 이 남편이 속한 법무법인이 국회 탄핵 소추단의 대리인이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건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뭐 오늘 내일 결론이 날 텐데 일단 청문회에서 정계선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는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의 일원인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지금은 변호사죠. 이분이 그 배우자하고 같은 그 뭡니까 공익인권재단이라는 데가 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 의원한테 물어보신 거에 한마디만 제가 덧붙인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연 전수를 쓰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상황이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가지만 언젠가는 가겠죠. 그래서 지연 전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려고 할 거고 아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그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굉장히 재판이 길어질 거예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에서 지연 전수를 구사를 해왔고 지금도 성공적입니다. 탄핵도 좀 늦게 이 심판이 시작이 됐고 수사도 지금 질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는 소송 지연술에서 아주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둘이 공저로 어떻게 수사, 소송, 탄핵을 늦출 수 있는가를 하나 책을 쓰면은 잘 팔릴 것 같아요. 네. 이거 대단히 탁월한 두 분을 우리가 지금 여야 측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LA에서 사실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아주 그 엄청난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애도와 위로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그때 이제 무한공항 사고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네. 저 아직 여기 있어요. 라는 그 시그널을 네.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건 산책하고 맥이 같이 네. 연결되는 것으로 나 이렇게 지금 한남동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 탄핵의 와중에도 트럼프 측의 주요 인사를 만난 적도 있고 또 내가 바로 그 다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한미 동맹을 재건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함으로써 내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보여주면서 SNS에 올린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존재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포석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네. 예전에 설경구가 나왔던 박하사탕이죠? 영화의 네. 맨 첫 장면인가요? 마지막 네, 장면이 첫 장면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네. 갑자기 네, 나 그- 돌아가고 싶어. 저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면서 또 무슨 영화 대사 중에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의 맨 마지막 장면. 오늘 뭐 스파르타 300서부터 영화 얘기가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토당토한 일이. 영화 같은 일. 네. 아까 그 책 쓰자는 건 진짜 기발해요. 아, 그래요? 썼으면 좋겠어. 두 분. 자, 내란 특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죠.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만으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3자 추천이라는 독소 조항은 제거했지만은 외환죄가 추가됐어요.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여당은 외환 행위 항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신 의원님. 이게 지금 매우 의심이 가요. 네. 실제로 네. 그 사이에 대북 이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국방부가 한 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여줬던 반응 이런 게 의심이 가요. 근데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딱 이거다. 이 형법상의 이 외환죄에 맞는 구성요건 해당성으로 딱 들어맞게까지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거 밝혀보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 여당이 이 특검법을 안 하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도 급한 게 지난번에 2표 차이로 그렇죠. 이게 네. 안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특검법이 통과 안 된다. 뭐 이제 재표결을 했을 네. 때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가 매우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이제 이대로 계속 안 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결국 내란을 방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외환 행위를 지금 딱 집어넣어 가지고 야당이 내놓는 것이 전술적으로는 좀 손님을 모은다는 점에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주장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볼 때 이런 냄새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실이 그 사이에 뭔가 북한 관련해 가지고 선명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그런 정책들을 해왔다는 건 이건 반성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야당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특검법에 딱 이렇게 집어넣기에는 아직 충분히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님 원래 쟁점 법안을 이게 원래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검은 이견을 좁혀갔는데 외환죄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또 이 전선을 넓혔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던진 것이다라는 또 반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네. 주장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 누가 수사할 것이냐, 공수처가 하는 게 맞느냐서부터 시비가 붙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체포영장 이거 맞는 거야? 이것도 지금 시비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수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나중에 국민에게 설득하는 어떤 그 통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다 느닷없이 외환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2표만 더 하면 이거 특검 통과된다 그러지만 네. 2표 확보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네. 거예요. 지금 아주 짜낼 만큼 짜낸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지금 머리가 단단해요. 지금 뭐 국가 대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한계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이익선 앵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반영된 네.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당이냐면은 대표가 이거 집어넣어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면 이거 더 늦어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내란 빨리 특검해갖고 조사하지 않으면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제를 확장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6가지 외환 중에 뭐 대북 확성기,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비례성 등가성은 국방정책의 기본이에요. 근데 네. 이거하고 지금 내란의 그 소위 북한의 도발 유도하고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도 지금 그 노출될 가능성에 네. 더해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헤집어 놓는 이런 우를 지금 민주당이 범하고 네. 있다라는 점에서 이 외환과 관련해서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 맞다나 어쨌든 노상원 수첩에 나왔기 때문에 네. 신경 쓰고 봐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선이 분명해야지 네. 마치도 우리가 유도를 해서 북한이 하는 건 다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정말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면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한마디로 지금 더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네.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실제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안을 발의한다면서 어제 3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을 보면은 수사 범위나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을 민주당 안이나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론 못 낸 자체 특검법을 지도부에서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 의원님?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분명하게 좀 정해야 될 거예요. 네. 이 내란의 힘이 되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고요. 금방 우리가 지금 그 외환죄 부분을 얘기를 쭉 했는데 외환죄 부분도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고 외환죄를 꼭 추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굉장히 좁혀야 되고요. 아니면은 두리뭉실하게 넣어놨다가 특검법에서 다음에 확대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이런 것은요. 이 내란죄는 형법을 평생 공부해온 사람들도 처음 보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에서는. 그 정도로 이만큼 드문 이 범죄에 해당해요. 그렇게 되면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해야 돼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정해가지고 앉아서 민주당하고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는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자꾸 뭔가 바꿔보고 좀 밀어보고 좀 늦춰보고 뭐 줄여보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때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국민들한테 맞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정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용을 보면은 저 의총장에서도 보니까 김상욱 의원에게 이제 뭐 히틀러
뭐 우리 너는 유대인이냐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친한계 의원들은 이제 총장을 나가기도 했다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일부 의원들은 특검 자체를 또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스탠스를 잡는 게 옳다고 좀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데다가 당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본인들이 잘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또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은 확고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론조사할 때마다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을 거기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특검을 어떤 식으로든 그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 계엄이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거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하고 그 뭐죠 그 목사 그분 누구죠? 정광훈 목사. 네, 거기에 그 통일당인가 자유통일당하고 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선을 거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지금 지지도 나오는 걸로 봤을 때 회생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만 잘 하나 갖다 놓으면 네. 물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는 있지만 네. 말씀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리더들이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권성동, 권영세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네. 근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바뀌면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확 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가 바뀔 리도 없고요.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오죽하면 신경민 의원님이 탄핵 지연 소송 지연 관련해서 공조하라는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바로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내세운 대통령이었지만 이건 잘못됐고 네. 이건 보수의 가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네. 그냥 그 지지도를 보니까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얘기를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지도를 지금 양적 분석만 하고 있는데요. 네. 각 당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됐지라는 거 지금 왜 이런가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걸 질적 분석을 해야 되고요. 국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란의 힘으로 스탠스를 잡으면 안 돼요. 네. 이건 빨리 질적 분석을 양당이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옥고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